자, 그리고 셀림 1세의 뒤를 이어서 술탄 칼리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슐레이만 1세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말로 되게 훌륭한 애들한테나 붙여주는 슐레이만 대제라고도 합니다. 애초에 슐레이만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 솔로몬 있죠, 솔로몬. 옛날에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더 잘할 거고, 솔로몬이라고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이슬람식으로 읽어버리면 결국 아들은 그런 거를 공유하거든. 뭐 예수 이런 거 공유하잖아. 그거를 읽으니까 이제 슐레이만이라고 한 겁니다. 네, 슐레이만 1세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10대 10번째 술탄이 되는 거요. 1520년부터 1566년까지 네, 자리에 있었고, 얘들은 해군을 강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해군 강화할 때 이 좀 날리던 해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이드 아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이레딘, 옛날에 한참 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배 타고 막 세계 거닐고 다니고 장사하고 그런 게임에 보면 하이레딘이라고 싸움 겁나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모델이 됐습니다. 하이르 아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해적인데, 얘가 수염이 빨갛다라고 해가지고 그 빨간 수염이라는 뜻에서 바르바로사 라고 불렀어요. 얘가 해적인데 해군으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해군력을 엄청 키워가지고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요때 영토 확장한 게 보면은 뭐 이라크라는 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따가 지도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튀니지, 헝가리까지. 요 지역의 영토 확장을 합니다. 지도 갈게요. 요 보면 이라크,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쪽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뭐 요 중간에 사막이니까 치우고, 그 다음에 튀니지까지 이르는, 그리고 나중에 헝가리까지.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게 되지요. 그죠? 그리고 해군은 아까 해군 강화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헝가리로 진출할 적에 나중에 얘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미안하네. 잘 안 나오네. 1529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빈을 포위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붙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그 에스파냐 쪽에 권한이 있는 그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합수가 아니고 합스부르크 왕조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스파냐, 서유럽에서 제일 날리는 가문이 여기였어요. 가가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까지 쫙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 많이 하고 온 것 같진 않아요. 그 헝가리 차지하고 이래저래 영토 넓히다가 보니까 의외로 저항이 별로 없네, 한번 시계 가볼까 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포위를 한 거죠. 근데 포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가다가 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대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급하는 낙타라든가 이런 애들이 죽고 고장나고 이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뭐 기병대, 보병대 이런 애들만 가가지고 성을 공격할 방법이 잘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 18일 동안 빈을 포위했다가 결국에는 저항도 있고 더 이상 있어봤자 별로 좋을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철수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이 되게 크게 놀래요. 이게 1차 포위고요. 나중에 한 150년쯤 뒤에 2차 포위가 더 있거든요. 그때랑은 결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빈 포위에 실패했어요. 빈 공격을 실패했거든요. 그래도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았어요. 헝가리 지역부터 해가지고 동유럽 지역을 싹
차지하게 되는 게 술레이만 1세입니다. 그리고 1538년에는요. 검은 게 안 나오네. 1538년에는요. 당시에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인데 좀 잘 나갔던 애들이에요. 이 친구와 에스파냐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레베자 전투라고. 아까 해군기, 이건 해군 싸움이거든요. 해군 싸움이에요. 해군 싸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요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슐레이만 1세가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지요. 언제까지? 나중에 1571년 있었던 레판토 해전까지. 레판토 해전에는 져요. 근데 지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그 지중해가 완전히 이제 오스만 제국 손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엄청 공포에 벌벌 떠는 거지. 나중에 레판토 해전에서는 이제 에스파냐 연합군한테 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에스파냐가 그때 당시 얻게 되는 별명이 뭐냐면은 아르마다, 무적함대다.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무적함대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탈탈탈 털리게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요 슐레이만 1세 때 대제국을 완성했다. 지중해 어딘 줄 알죠? 혹시 지중해 모를까 봐. 지중해는 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사이에 있는 요 바다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누가 돌아다니는 거야?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배가 이제 자리 잡은 거야.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슐레이만 대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TMI를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되게 사랑꾼이에요. 사랑꾼이라고 얘가 되게 좋아하던 후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스만 제국의 특징이 하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후궁들 막 거주하는 그거거든요. 되게 많이.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정식 부인을 안 둬요. 오스만 제국은. 왜냐하면 정식 부인을 뒀을 시에는 괜히 이것 때문에 뭐 우리로 치면 외척들 이런 애들이 설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둬요. 얘들 안 둔다고. 잠깐만요. 문 열어놨더니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러면서 카메라도 잠깐 확인하고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정식 황후를 안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황제 될 사람, 그러니까 뭐 황태자, 왕세자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메메트 2세 때 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런 거를 아예 막기 위해 그런 왕위 분쟁을 아예 막기 위해서 나중에 정하잖아요. 황태자 비슷한 걸 정하면은 나머지 애들을요 싸그리 다 죽여요. 나머지 친척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요. 이게 나중에 법 비슷하게 돼요. 알겠죠? 아들 하나 있잖아. 그럼 가가 나중에 거의 뭐 죽을 때 내가 지킬 거 아니야. 얘가 왕이다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싸그리 다 숙청해 버려요.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자로 태어나면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어쨌든 요 하렘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왕후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록셀라나라고 저 우크라이나 출신의 어떤 하렘의 후궁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얘를 슐레이만 1세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쓰거든요. 그때 당시에 편지에 자기를 이제 뭐라 불렀느냐 하면은 무희비라고 불렀대요. 무희비가 편지 씁니다. 무희비는 뭐냐? 투르크어로 사랑에 미친 남자. 막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어떻게? 록셀라나가 정식 황후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 슐레이만 1세예요.
그러니까 야가 아주 잘했으면은 좋은 미담으로 남았을 텐데 이 록셀라나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그 술탄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음모를 꾸며 가지고 나머지 애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에 자기 아들을 술탄으로 만드는데 걔가 셀림 2세거든요. 예, 그 슐레이만 1세와 록셀라나 사이에서 나오는 애가 셀림 2세인데 야가 엄청난 술 주정뱅이였다는 문제지요. 그러면서 슐레이만 1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급속하게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만드는 거라면 슐레이 마니의 모스크라고 유명한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슐레이만 1세와 록셀라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슐레이만 1세 이후에 쇠퇴합니다. 쇠퇴. 특히 이제 신학로 개척을 하면서 원래 얘들이 중개무역으로 재미를 봤었는데 신학로 개척으로 얘들이 후추 사러 오스만 제국으로 안 거치고 바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역이 쇠퇴하게 되고요. 무역 쇠퇴도 무역 쇠퇴지만 뭐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을 옛날만큼 못해요. 그러다가 한번 쳐들어가야겠다 하면서 1683년에 빈 2차 포위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5만 명의 군대가 60일 동안 포위를 했어요. 빈에는 16,000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포위라는 걸 왜 하냐 하니까 성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클 것 같고 원래 도시라는 게 애초에 거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비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를 촘촘하게 막는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쫄딱 굶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60일 동안 포위를 했는데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막 지원을 해줘요. 프랑스고 에스파냐고 영국이고 옛날에 사이 안 좋았던 애들이 오스만 제국하고 싸운다 하면 다 힘을 합쳐가 도와주거든. 결국 그래가지고 이게 60일 동안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게 실패를 하면서 동유럽 쪽에 있었던 헝가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빈포위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하게 되는 게 이것도 뭐 썰이 다양합니다만은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하는 게 되는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크루아상이라고. 빵 있죠, 빵. 빵 알죠? 그 파는 거. 통통한 애가. 초승달 모양이잖아. 그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 초승달이거든요. 그래서 요 승리를 기념해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 먹은 게 크루아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루아상이다. 오스트리아 물리쳤다. 기분 좋으니까 초승달을 어떻게 하자 해갖고 구워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고 그랬다 하는 썰도 있습니다. 됐지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제도랑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